있었던 외국계 회사의 경우 보통 신제품이 나오기 한 1년 전 정도부터 신제품 생산 계획 스케줄 파일을 받게 돼요. 자, 신제품 출시에 있어서 외국계 회사에 중요한 것은 바로 로컬라이제이션, 즉 현지화 작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달리는 뉴포티 마케팅 디렉터 위드 선율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회사의 마케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질 혹은 필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동기들은 거의 다 공무원이나 은행 혹은 공사, 대기업 이런 데에 거의 다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특이하게 외국계 회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국 그 조직 문화의 큰 그런 꼰대 문화, 이렇게 강력한 수직 조직 있죠? 그리고 보고를 위한 보고, 윗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사회생활? 이런 거가 너무 전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계 회사는 뭔가 조금 더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제 성격에 맞게 외국계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학 시절에 읽었던 감명 깊은 책을 통해서 직군을 마케팅 직군으로 좁히게 됐습니다. 이 책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특히 실제로 외국계 회사에서 과연 마케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신제품이 런칭되는 그 시기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 진행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만 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거든요. 자, 신제품 출시에 있어서 외국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컬라이제이션, 즉 현지화 작업입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 보통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온다 혹은 신제품 출시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짧게는 몇 개월 혹은 길게는 몇 년 정도까지도 앞서서 상품 기획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군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군이지만 이제 기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조금 더 다르게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시기별 신제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시장에서 하나의 신제품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미 회사 내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올 신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마케팅 플랜을 짜고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앞서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내가 큰 회사의 본사 혹은 상품 기획 팀 이런 부서에 있을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출시나 플랜을 짜는 그런 일들을 집중해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국의 지사의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외국계 회사의 내부 마케팅 팀에서 신제품 출시 당시에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있었던 외국계 회사의 경우 보통 신제품이 나오기 한 1년 전 정도부터 향후 1년 뒤에 나올 신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제품 생산 계획에 따라 신제품 생산 계획 스케줄 파일을 받게 돼요. 보통 본사에서 받거나 아니면 아시아 리전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속해 있는 아시아 시장과 또 다른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을 좀 다르게 구분을 해서 대륙별로 조금 플랜을 다르게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국은 아시아 퍼시픽 리전 요렇게 해서 환태평양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 파일에는 보통 어떤 라인업의 제품이 몇 월에 생산이 되는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출시 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 그 생산 스케줄 기준으로 엑셀로 딱 파일이 정리가 보통 되어 있어요. 생산 스케줄에 따라서 짧게는 몇 달 전쯤에 이제 제품 브로셔를 기준으로 각종 콜레트럴이라고 불리는 자질구레한 마케팅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로 형태의 엑스배너라던가 아니면 가로 형태의 현수막이라던가
자료가 포스터,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자료들이 오고요. 온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크고 작은 광고 배너들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B2C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를 각 나라들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소셜미디어의 디자인들도 또 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한국 정서에 맞냐 안 맞냐는 그 이후에 판단할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마케팅 자료들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브로셔에 사용됐던 신제품의 고화질 사진 그런 것들도 함께 받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체 한 제품에 대한 라인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 제품의 특장점 혹은 이 제품의 마케팅 메시지 이런 것들은 메인 브로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전체적인 마케팅 메인 메시지, 이번 제품에서 강조하고 싶은 특장점, 그리고 특별한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브로셔 전면에 들어가 있게 되죠. 이게 보통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런칭을 할 때는 한글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본사에서 정한 메시지들은 다 기본이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화하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번역 회사에 이 전체적인 컬렉트럴을 다 맡기기도 해요. 혹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냥 마케터가 재량으로 스스로 한글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파트에서 마케터의 센스가 발휘가 되는데요. 단순히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정서에 맞는 그런 센스 있는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메시지를 정할 때도 영어로 정하긴 하지만 자기네 나라들은 영어로 쓰기 때문에 영어로 되게 임팩트 있고 또 라임까지 맞춰서 굉장히 예쁜 캠페인 문구와 마케팅 메시지가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돼 있을 땐 되게 예쁘고 딱 심플하고 임팩트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영 어색하거나 아니면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거나 아니면 한국 시장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이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번역회사에서는 의뢰한 번역물을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해오기 때문에 마케팅 센스는 들어가 있지가 않죠. 특히 그렇게 완전한 문장이 아닌 짧은 마케팅 메시지의 경우에는 더욱더 번역이 좀 이상한 느낌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담당 마케터의 센스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글자의 뜻 그대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센스 있는 단어와 문장 구성을 하면서도 본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흐리면 안 됩니다. 판매하는 제품군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의 온도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내가 판매하는 나라의 타겟 고객을 고려를 해서 해당 자료를 잘 현지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제품을 잘 분석을 해봐야겠죠. 경쟁사의 제품을 잘 검색도 해보고 비교 분석도 해보고 우리 브랜드의 전체적인 컨셉에도 잘 맞는지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팀장님의 승인입니다. 내가 팀장이라면 괜찮겠지만 내가 주니어일 경우에는 내 의견이 그대로 100% 반영되는 경우가 잘 없죠. 아무리 담당자가 센스 있게 현지화를 시켜서 메시지를 뽑아냈다 하더라도 팀장선에서 그게 커트를 당하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즉 내가 만든 메시지는 내 고객을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 팀장님부터 먼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의 마케터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다름이 아닌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마케터들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보고를 잘 하는 것입니다. 현지화 작업을 내가 맡았을 때 다 하고 나서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말고 하면서 중간중간 팀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센스를 넣었다 혹은 어떤 걸 참고했다 지금 시장에는 이런 게 먹힌다라는 것들을 수시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돼요. 한국 사회는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외국계 회사에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 팀장님도 외국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시한 내가 만든 센스 있는 마케팅 문구가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팀장님의 승인이
필요하죠. 일을 하는 중간중간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팀장님의 심기와 호불호를 미리미리 체크해서 그 과정을 잘 공유해가면서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은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가도 무조건 오케이야 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뭐 훨씬 더 신나는 그런 마케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은 정말 직장생활다운 마케터의 포지션으로 넘어서야 하는 팀장님의 벽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팀장님과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팀장님은 일을 같이 잘 해나가기 위해 있는 분이지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뭐라고 하려고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도움을 받으시고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시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서로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땅에 마케터가 되고 싶은 그리고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주니어 마케터 분들을 응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현지화 과정의 다음 단계 언론 노출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